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단기 투자가 쉬워지는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패턴만 외우신다면 단기 투자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상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제가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분봉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봉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1번이 제일 좋은 패턴이고요. 2번 패턴은 상한가를 닫고 나서 살짝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가 2번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그냥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왜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할 때 이런 패턴을 만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세력들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집단입니다. 단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돈이 되게 많죠. 물량을 되게 많이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물량을 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악재를 터뜨려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싸게 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주 쓰는 방식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매집봉이라는 걸 띄워서 물량을 매집하죠. 매집봉은 어떻게 나온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매집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으로 이런 매집봉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봉상으로 우리가 해석해 봤을 때 주가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력들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주가를 왜 올릴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매집봉 캔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세력들은 이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물량이 어느 정도 모인 종목이라면 당연히 주가를 올려서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넘길 준비를 하겠죠. 자, 지금 공구만 보시면 제가 일봉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하고 상한가에 보낸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비싸게 사줄 개인 투자자가 없다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물량 모은 게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상한가를 풀었다가 그냥 기다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바로 닫아준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을 많은 개인 투자자가 관심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내일 비싸게 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패턴은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패턴인데 이걸 그냥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공식의 원리, 메커니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패턴 말씀드렸고요. 3번 패턴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이건 말 그대로 세력들이 없는 거죠. 세력들이 있는데 지금 주가 관리를 안 하거나 세력들이 아예 없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3번 패턴일 때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게 없고요. 1번, 2번 패턴일 때만 우리가 이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 공구음원 분봉 차트 보시면 2번 패턴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음원 일봉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61선, 121선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 4,880원에 위치해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패턴 되게 단순합니다. 박스권에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고가권에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상한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상한가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 매물대가 껴있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이 껴있을 때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껴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되게 많이 물려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매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되게 많이 소화되면서 그 물량들이 세력들에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점이 달라지죠.
매물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과 장기 이평선 눌리는 지점을 확인하고 종가 매매나 눌림 매매로 들어가는 게 맞았는데, 하락 추세 구간에서 매집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 갭이 조금 높게 뜨더라도 공격적인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죠. 다만 우리가 이 두 번째 패턴을 실전 매매에 적용하기 위해선 손이 조금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 원칙을 꼭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구먼은 이 두 가지 패턴 중 어떤 패턴에 해당될까요? 지금 공구먼이 이 패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이 패턴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을 해석할 때 매물대로 볼 것인지 매집봉으로 볼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시고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차트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석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구간은 물린 개인 투자자가 있는 구간이 아니라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상승 캔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윗꼬리를 분석할 때 그냥 윗꼬리가 연속적으로 달렸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에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자기적으로 만든 매집봉 캔들입니다. 보시면 윗꼬리가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는 거죠.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공구먼이 7월 달에 6,000원, 5,500원 횡보하던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공구먼이 좀 저가 구간에 왔으니까 싸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비싸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겠죠. 자, 그런데 주가가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올라가지 않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엄청 많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이 힘들겠죠. 자,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만에 본인 평단까지 오면서 더 나아가 플러스 수익 구간까지 옵니다. 이때 물량을 던지지 않고 홀딩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우리가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홀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초전도체라든지 대왕고래 시세 초입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정말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더 빠졌잖아요. 심지어 장대 음봉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본인 평단까지 왔으니까 이때랑 이때랑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은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유성형 캔들이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유성형 캔들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그건 세력들이 물량을 덜고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이런 물량이 나오면 세력들이 물량을 강하게 매집할 때 나오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인산가라는 종목 보면서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때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오니까 주가가 쭉 빠지죠. 세력들이 물량을 덜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꼭대기에서 나오느냐 바닥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구음원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지금 이 유성형 캔들이 나온 위치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꼭대기인가요? 아니면 바닥 구간인가요? 바닥 구간이죠. 그러면 이것은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덜고 나간 유성형 캔들인가요? 아니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매집봉인가요? 매집봉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한가 패턴을 말씀드리다가 좀 길게 왔는데요. 결론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하락 추세 구간에서 매집봉이 보인 채 상한가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가 갭이 조금 높게 뜨더라도 공격적인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 손이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갭이 높게 뜨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올라가겠거니 하고 들고 있으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 갭이 높게 뜨더라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가 매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손절 원칙을 잘 지킬 때 쓸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이 종목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봉을 먼저 볼 건데요.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 선이 장기 이평선 121선입니다.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제가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 음봉으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 거래 대금의 의미와 앞에 매물대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죠? 750억이 들어왔습니다. 750억이라는 대금 자체는 되게 규모가 큰 겁니다. 자,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19억, 33억, 16억, 적게 들어온 날은 6억밖에 안 들어온 날도 있네요.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10억밖에 안 들어오던 종목이 갑자기 75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 논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마치고 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급증하면서 올라오는 차트 패턴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거래대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어느 정도 마치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구나. 이전에 보니까 10억밖에 안 들어왔네. 그러면 이건 확실한 거구나.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물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매물대가 있을 때는 음봉으로 빠졌다가 양봉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매물대가 없으면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요. 매물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눌렸다가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이 구간이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되게 많이 들어온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집봉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매물대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자, 이거는 매집봉 플러스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집봉이 맞는데 직전의 매물을 바로 잡아먹는 매집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좀 생소한 개념이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물량 400억, 250억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분들도 아까 공구먼 주주분들처럼 싸게 잘 담았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셨겠죠. 그럼 당연히 이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조정을 받고 이분들의 바램대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수익 구간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때 거래대금 보시면 67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앞에 물량을 받아내는 거래대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냈다라는 거죠. 이런 캔들이 바닥 구간에서 나오면 제가 매집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 이 윗골이 달린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바닥 구간에서 나왔으니까 매집봉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어떤 구간의 물량을 매집했는가? 이 구간의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때 아마 다 팔았을 거예요. 어쨌든 물량을 넘긴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현재 구간으로 돌아와서요. 앞에 구간은 우리가 매집봉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한번 종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손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1선 라인으로 하면 너무 편하죠. 6,500원, 6,450원 정도 잡아놓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눌렸다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C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대금 실린 채 연속적으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기 이평선 돌파해줬죠. 앞에는 다 매집봉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집봉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눌렸다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손절 기준은 121선입니다. 121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들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다음날 오를 때 바로 팔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4, 5%만 먹고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또 유사한 패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호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 되게 많이 들어왔고요. 연속적으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두 번 나왔습니다. 앞에는 이건 매집봉이 아니라 매물대죠. 그러니까 한번 눌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음봉으로 한 차례 눌렸다가 다시 수익을 주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7, 8% 수익 구간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음봉 캔들 보시면
줄 때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 글로벌도 뭐 6,900원 라인에 들어가든 아니면 음봉으로 빠질 때 들어가든 다음날 줄 때 먹지 않는다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이 종목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산일전기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세 매매 기법인데 제가 예전에 공부방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패턴이죠.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 채널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저와 같이 무료로 차트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제가 공부방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추세 매매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 매매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려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세의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서 5% 정도 짧게 먹고 나오는 기법이 있습니다. 산일전기는 둘 다 이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면 1번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선을 우리가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지라인과 지지라인, 지지라인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추세의 지지라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가격은 유지해 준다라는 거죠. 이 밑으로는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상승 추세대 안에서 이 기법을 적용하려면 저점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저항 라인은 말 그대로 이 라인의 주가가 위치하게 된다면 빠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명확하게 보이죠. 지금 81,600원인데 산일전기라는 종목의 추세 지지라인은 75,000원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아까 2번 말씀드렸죠. 추세의 저항 라인 돌파할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매수하셔도 좋고요. 종가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지금 추세 상단 라인 맞고 나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내일 딱 눈을 떠 보니까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면 우리가 장중에 충분히 산일전기를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구먼처럼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종목들은 모두 다 다뤄봤습니다. 공구먼은 하락 추세 구간에서의 상한가 패턴이고요. 청담 글로벌은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연속적으로 출현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산일전기는 추세 매매 패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패턴들은 시장에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 링크 고정 댓글에 올려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